네,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월요일 장, 세진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 영향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출발했었는데, 끌어올려주는 그런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뛰어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누차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부터 거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을 하죠. 자,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하이브에 방문을 하고 또 기타 SM이라든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도 인수위에서 방문을 하면서 자, 엔터 산업에 대한 어떠한 그런 기대감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BTS 병영 특례법이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그거와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좀 부인을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묻혀 있다가 BTS 병영특례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다가 오늘 이제 그래미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여기 BTS가 노미네이트 돼서 수상 가능성을 사실 좀 욕심을 냈었는데 결국은 불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우리 현대투자연구소 회원님들이 이거 상을 못 받은 게 이거 악재가 아니냐, 또 팔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분이 아니어서 우리 또 본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하이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BTS의 이 병역 특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이 돼서 그 친구들이 이제 군대 입대를 하게 된다거나 또 지금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됐다가 불발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가 그동안 상세를 좀 꾸역꾸역 좀 무겁다 싶을 정도로 좀 움직임이 좀 둔했던 이런 종목이 지난 주말부터 좀 떴는데 다시 또 팔아야 되고 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느냐, 이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자, 하이브 보통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40만원 이상까지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많이 밀렸죠. 생각보다 낙폭이 굉장히 심했어요. 시장 영향도 있고요. 다른 어떠한 악재들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폭 자체가 JYP라든가 또 SM, YG 이런 애들보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런 BTS가 군대를 가게 되는 이런 문제, 또 그래미상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시원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하이브는 제가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이 영상 제작을 안 했어요. 왜냐면 하이브 뚜렷하게 지금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는 건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동안은 이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다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이브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이제 우리 단순한 어떤 엔터테인먼트 과거에 그런 회사에서 종합 엔터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영 정상화, 또 엔데믹 시대, 그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최근에 또 공연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오프라인 공연이. 시간 싸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고 있으면 좀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하이브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아는 얘기는 차치하고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만 한번 짚어보고, 전략을 달리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 좀, 방송 끝까지 한번 영상 지켜보시고, 어떻게 내 매매 전략을 해야 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랜만에 하이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은 3개월만 우선 먼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그래미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죠. 뭐 화려한 퍼포먼스. 제가 뭐 지금 상황, 뭐 지금도 좀 들떠 있는 상황인데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하죠. 뭐 제 나이에 BTS를 좋아할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신나고 뭐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죠. 2년 연속 그래미상, 이거 뭐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2년 연속 베스트팝 듀오에 오르면서 이번엔 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작년은 조금 뭐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사실 좀 약간 보수적인 비영어권에서 수상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들끼리 좀 하는 그런 비판도 좀 있었던 그래미상, 올해부터는 투표 형식으로 좀 바뀌어서 조금 욕심이 좀 났죠. 특히 이 버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히트, 전 세계적으로. 자, 아무튼 뭐 좀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본상 수상이 조금 욕심을 좀 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좀 불발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휘청거렸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재 차트 흐름부터 한번 좀 짚어볼까요? 글쎄요, 뭐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자, 지난 금요일날 좀 거래가 좀 많았어. 오늘도 좀 적은 편이 아닌데요, 그죠? 지난 금요일날 거래가 70만 주 넘게. 그러니까 3월 들어서면서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2월 달부터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 3월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이 대통령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이 하이브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글쎄요, 뭐 여러 가지를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엔터 산업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에서 뭐 무슨 어떤 또 계획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BTS 병영 특례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추정이었죠. 뭐 6%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동안 답답한 행보였어서 상대 경쟁 엔터테인먼트사의 주가 흐름에 비해서는 3월달 조금 무겁긴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이제 그건 아니다. 뭐 병역 특례법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다. 부인이 나오면서 밀리긴 했지만 결국 끌어올려줬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이브가 이제 기지개를 좀 켤 때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나온 거예요. 저는 거래량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일단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는 하이브의 그동안의 답답한 움직임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후발적으로 보게 되면 SM이라든가 YG, 뭐 JYP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뒤늦게 또 상승세를 강하게 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 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래미상 만약에 수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기분 나쁜 음봉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오늘 뭐 장중에 3.5% 33만 원 4,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결국은 마이너스 3%로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기분 나쁜 음봉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제가 누차 하이브 방송할 때부터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병역 특례하고요, 이런 상을 받는다 이런 거는 보너스 개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BTS 군 면제가 됐다, 확정이 됐다. 이건 보너스 개념이에요. 굉장히 주가적으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 이슈가 되고, 또 그래미상 수상을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보너스 개념으로. 그런데 반대로 BTS 병역 특례법이 만약에 무산됐다, 또 그래미상 수상이 만약에 이렇게 또 불발이 됐다, 이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면 좋은 건데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빅히트일 때부터 방송했을 때 하이브가 뭐라 그랬어요? BTS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부터 하이브는 거듭난다라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이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 지금까지도. 그러면 하이브에 대한 미련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BTS가 없어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BTS가 없어도 하이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지금 현재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레이블, 각 연예기획사는 따로 있고, 거기서 아티스트를 키워서 솔루션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거를
플랫폼에서 유통을 하는 이 세 단계가 착착 시스템으로 좀 맞아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BTS를 대신할 만한 국내외 유수한 아티스트 또 회사 이런 것들을 다 M&A를 통해서 갖춰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했을 땐 그냥 일종의 하나의 레이블에 불과했어요. 연예 기획사. 근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제는 뭐예요? 종합 엔터 플랫폼으로 거듭이 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브의, 만약에 BTS가 뭐 군대를 가게 된다, BTS 병역특례법이 무산된다,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뭐 그래미상 같은 이런 엄청난 상을 만약에 받을 걸 기대했는데 못 받았다. 이게 여러분 악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 하이브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하이브에 대한 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래미상 이것도 불발됐네, 팔아야지, 이렇게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면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안 돼도 나쁠 거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이브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틀 연속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4월달 굉장히 긍정적인 하이브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하이브의 변화가 있을 때 자주 또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올려드릴 걸 좀 약속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뭐 이 베스트팝 듀오에서 그래미상에 실패는 했습니다만 5월 이번 달이죠. 라스베가스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자, 오프라인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사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제일 중요한 수익 구조였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어떤 걸 입증시켰냐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3년 오프라인 공연 못 했잖아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다들 허덕여야 돼요. 그런데도 이 하이브는 뭐예요? 그렇죠. 공연 매출이 확 줄어든 걸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커버를 해서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작년 연말, 작년 11월부터 미국 LA 공연 4회 있었죠. 그 다음에 지난달 3월 달에 서울 공연, 금요일, 그죠? 평일 공연, 또 토요일, 목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었나요? 총 3회 공연이 있었죠. 이때 이제 오프라인 공연, 저 잠실 주경기장에 45,000명. 그 다음에 극장에서도 했죠. 이걸 라이브 뷰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극장에 140만 명 정도가 또 관람을 했고요. 또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한 102만 명 정도. 3회 공연 때. 그죠? 이번 달에 라스베가스 총 4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BTS 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5월 달에는 일본에서 세븐틴 팬 미팅이 있고요. 뭐 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TXT, 엔하이픈 같은 이러한 또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신곡도 나오고 또 오프라인 공연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뭐예요? 하이브의 올해 실적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시는 사진이 뭐 BTS와 방시혁 의장인데 타임즈 실렸던 그 사진인가요, 이게? 그쵸? 하이브가 세계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잘 나가요. 그쵸? 뭐 SM도 잘 나가고 나머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지금 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만 하이브에 거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2019년도에 이 컨텐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1년도 2년 후에 보니까 30%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하이브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대표 아티스트가 공연을 못해. 특수한 경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사실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확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버텨냈다라는 것이죠. 뭘로? 컨텐츠로. 이게 뭘로 가능했습니까? 그렇죠. 레이블에서 솔루션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이런 어떠한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실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연예 기획사를 말하는 거예요. 연예 기획사. 여기서 이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워서 콘텐츠를 제작하죠.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외부 플랫폼이 있고 또 자사, 위버스 시스템을 하는 또 자사 플랫폼이 있고 또 로열티를 받는 이런 부분. 아무튼 뭐 이런 구조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어서 다른 기타 경쟁 업체들도, 경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하이브의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많이 벤치마킹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 공연,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 공연 수익성.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프라인 공연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쵸, 극장에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뷰잉으로 볼 수 있는,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매출, 이 공연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엊그저께 이제 프로야구 시작한 거, 개막한 걸 보니까 그동안에 굶주렸다 이거예요, 팬들이. 근데 이제 하이브의 소속 아티스트도 마찬가지죠. BTS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암이죠.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다 매출로 잡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NFT 플랫폼 올해 중순에 출시가 됩니다. 이제 두나무 합작법인을 이미 조인트 벤처 설립이 완료가 돼서 이 플랫폼 출시가 되고, 또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랑 통합된 그죠? 위버스 2.0이 연내 런칭이 됩니다. 또 하나 신인 그룹들, 그죠? 걸그룹이 5월달에 이제 런칭이 됐죠. 남자 그룹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걸그룹 이름이 르세라핌, 그죠? 거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좀 예정이 돼 있어서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률도 실적도 지금 올해 매출 약 2조 원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한 64%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한 3천억 이상, 4천억에 가까운 어떤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오르는 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시장이 뒷받침되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올해 좀 유망한 기업으로 뽑은,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이브가 올라왔죠. 하이브 대표 아티스트들 기대를 좀 많이 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NFT라든가 그쵸? 이런 NFT 사업, 메타버스 같은 이런 신수종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하이브 2022년도. 글쎄요, 뭐 연초에 워낙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가 되고 실적이 레코드가 그렇죠? 잡혀지고 이제 엔데믹 시대 본격적으로 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전망 해봅니다. 자, 더 자세하게 하이브에 대한 전략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3개월 만이라도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나하고 잘 맞는 것 같다는데 투자연구소가, 그러면 뭐 나중에 더 연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니까요. 입금하시면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